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어제 열렸던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죠.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침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대한민국 땅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죠.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 장면이 매스컴에 이제 방영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대단히 우려서 이렇게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려스럽게.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도대체 뭔가, 이 상황을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김정은이가 왜 저럴까? 뭔가 있는데 뭘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근데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느낀 것은, 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의 그 현재의 그 상황은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서 얘기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우리 매스컴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여러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이 한반도 정세,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주입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국제적인 압력에 못 견뎌서 북한이 마침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서까지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회담을 하고 있다. 별로 원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라는 관점. 근데 어제 매스컴에서 보여진 대한민국의 그 매스컴으로 매우 가까이서 취재한 그 김정은의 그 모습,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 그 얼굴을 보고 그 표정, 말하는 그것을 육성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가까이서 보고 직접 뭐 북한의 조선 TV라든지 조선 중앙 TV라든지 등을 통해서 본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다시 말해서 카메라를 바짝 붙여서 그 얼굴 표정, 눈동자, 그 감정의 변화, 그것을 읽어보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내가 느낀 것은 굉장히 자신감 있고 영민하면서 전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얼굴 이 자체, 이 구성, 모든 것이 뭐 관상, 이렇게 흔히 여기서 관상을 평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빌리자면은 이 이마가 조금 많이 부실해서 그렇지 다른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리고 그 눈매라든지 그런 쪽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티미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죠? 한마디로 부족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정,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연 항복 문서를 가지고 내려온 그 당사자였을까요?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얘기죠. 자, 문제의 요지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국민들이 의아스러워하는 거겠죠. 의아스러워한 거겠죠. 결코 약자로서 내려온 표정과 행동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뭔가, 그 숨어있는 데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그 선언을 했잖아요. 핵전력의 동결, 풍계리 핵시험장 봉쇄, 폐쇄, 그 다음에 ICBM 실험 중단. 근데 그것은 뭘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 선언은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졌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비핵화를 향하는 중대한 조치다라는 것이 어제 판문점 그 선언,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그 전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이렇죠.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대단히 이의가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전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북한이 그 취했던 그 조치가 굉장히 비핵화를 위한 굉장히 중대한 조치였다라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죠. 처음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서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 그 중대한 그 조치라는 그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비핵화를 가기 위한 중대한 초동 조치라는 능동적인 조치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의 그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전 TV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빈 깡통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빈 깡통이라고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빈 깡통을 가지고 어제 그 전문에서 북한이 취한 그 주동적인 조치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빈 깡통을 가지고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기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게 사기였을까요? 아니었죠. 그 표정을 봤을 때 어제 하는 행동과 그 여유를 봤을 때에 결코 사기 같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럼 어제 이제 분명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 선언이라고 그러는 그 어떤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공동 정상들의 그 전문이라는 회담 결과의 전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죠. 그죠? 한반도의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이 자체는 역사가 오래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ICBM 시험 등등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그것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그 이후에 나온 비핵화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제 얘기했고 또 김정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그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은 역사가 긴 내용의 그 비핵화라는 얘기입니다. 김일성 때부터 했었죠. 김일성 전 주석 때부터 했던 내용이죠.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한다. 평화된 한반도로는 쉽게 얘기해서 평화로운 그 지대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것이 선대의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선대의 유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선대의 유언을 깨뜨리면서 북한이 선대의 유언을 깨면서까지 북한이 핵무장을 했을까요? 풍계리에 그렇게 많은 핵실험을 하고 ICBM까지 쏘는 실험을 미국을 향한다는 그 ICBM 시험까지 왜 했을까요? 그 요지는 선대의 유언을 파괴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왜 선대의 유언을 왜 파괴했을까요? 그죠? 이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선대의 유언을 파괴한 이유는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대의 유언을 파괴했다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그들의 한 70년간의 정권의 과정, 대내외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금 사망했죠, 강석중. 그 사람이 나와서 외교 무대에서 펼치는 모든 논리 그 자체는 대단히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단히 모순적인 이 얘기, 선대의 유훈이면서 핵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비핵화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한다. 라는 논리가 요지가 되는데 그 요지의 이면에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가 배경에 깔려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의 냉엄한 본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북한의 선대의 유언이라면은 또 하나의 선대의 유언이 있죠. 김일성이 얘기했던 이 밥에 소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 인민을. 이것도 선대의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가지의 선대의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고, 하나는 이 밥에 소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 인민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라는 게 또한 선대의 유언입니다. 근데 공통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에서, 이 바탕의 선대의 유언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한 모순된 북한의 행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들은 핵무장을 완성했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대한민국과 또 다른 데서는 그게 빈깡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주장해요. 핵무장은 완성했고, 그들의 공식적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밥에 소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다시 선대의 유언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자, 이 밥에 소고기를 먹게 해주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필요하더라라는 게 그들의 정권의 논리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정권의 논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체제가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체제가 안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밥에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서는 인민들을 체제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핵무장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나 또 이제 서방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그거죠. 핵무장을 하면은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없다. 인민이 굶주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그들은 주장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체제 내에서의 그들의 논리가 있죠. 체제를 안정시켜야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줄 수 있다. 체제가 안정이 안 되면 결국 외국으로부터 어떤 제국주의 미국 등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인민이 피바람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따라서 선체제 안정, 그 다음에 이 밥에 고깃국. 그렇다면 선체제 안정을 위해서 핵무력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핵무력을 완성을 한다. 그리고 완성했다.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정당성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정당성을 지금 그들은 실천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김정은의 노선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일률적으로
일개 같은 궤도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김정은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정과 어제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읽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하게 뭔가 북한이 잘못해가지고 핵무장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굶주렸고 이제 그것을 미국과 그 동맹과의 전쟁에서 또 세계와의 유엔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서방에 미국에 손을 뻗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주입되었던 그 북한에 대한 실상의 내용이었는데 어제 김정은의 그 모습과 그것을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얘기죠.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그 북한 쪽의 그 태도와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은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마 일치할 겁니다. 정확하게 그 정답일 거라는 얘기죠. 북한 체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북한이 핵 무장을 했던 이유가 바로 체제 안정에 있다라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지금 핵 그 비핵화 핵 무장 이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그러는 미국과 대한민국 또는 그 여러 나라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 그것이 주장이 북한에게 강요되어지려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그 관점이 뭐냐면은 북한 체제만 보장을 해준다면은 북한은 비핵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그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라는 얘기죠. 체제는 어떻게 보장해 줄 거라는 얘기죠. 그냥 경제만 발전시켜주면 그 북한의 체제가 보장이 되어집니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제의 안정이 필요한데, 체제의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체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란 말이죠. 예?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세계에 이 세계가 지금 자유무역으로 지금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죠? WTO 등등 여러 가지 FTA 등등 지금 많은 그 국제 그 협약을 맺어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가 있죠?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뭐가 있죠? 군사력이 있잖아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군사력이 기본적으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달러와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것이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가장 주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G2 중국이 있고 또 유럽 러시아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경제 자체만을 가지고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죠. 반드시 군사적인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의 어떤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이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데도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스스로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성대국이라고 그러는 군사대국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또 누군가가 아무도 자기 체제를 유지시킬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핵무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했는데 미국과 또는 유엔에서 세계 각국에 그건 아니다. 체제를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핵 무장을 포기해라라는 것이 지금 뭐 대치 2017년, 2018년에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은 세계가 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힘의 관계가 북한 체제에 어떻게 작용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작용시켜 주죠? 어떻게 힘의 그 역학관계를 조정하죠? 이것이 남은 숙제라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북미 간의 앞으로 있을 그 회담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얘기죠. 자, 이 관계, 힘의 관계에서는 군사적인 관계인데, 군사 전략적인 그런 관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있고, 그죠? 아주 강대국이죠. 이 한반도에서 주변에 군사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나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그것이 안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건가? 라는 얘기죠. 그러다 대한민국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아주 쉬운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대부분 이 외국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역과 그 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 수준에서 또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수준에서 북미 간의 회담, 미북 간의 회담에서 이 관계는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 안 오는 수준에서 적정 수준에서 동결시켜 주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아마 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완전히 핵이 없는 것이 비핵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을 하는 데는 그 비핵화 핵을 없애는 데는 비핵화 그 자체가 미국의 다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로까지 연결된다라는 협상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을 제기에 대해서 북한이 제기하는 그 언급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미국이 하지 못할 때에는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대답을 해야 되는 미국의 책임일 때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무언가 하면은 얘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던지는 내용이 뭘까? 뭐 연세대학교 그 정무특보라고 분이 있죠. 문정인. 그분의 얘기를 내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얼른 들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트럼프의 뭐 사업이 평양에 들어오고,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평양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북한이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요지는 언론 던지는 그 얘기의 요지에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문제는 북한이 던지는 그 메시지가 뭘까? 다시 말해서 그 당근이라는 게 뭘까?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게 뭘까라는 얘기죠. 그죠? 쉽게 해서 크게 던지자면 이렇겠죠. 북한이 만약에 크게 통큰 선물, 트럼프에게 하는 가장 큰 통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북한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쉽게 해서 백두산 밑에 미군 기지를 설치해 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가장 큰 통큰 선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한반도가 완전히 이제 미국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는 게라 군사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쪽이 바로 중국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중국이 제동을 걸겠죠. 그렇다면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왔을 때에 가장 화나오는 쪽은 누굽니까? 북한이죠. 양손에 떡을 쥐었잖아요. 어느 걸 택할까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마 북한이 발전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그 군사 기지를 북한 땅에 내준다라는 그런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큰 선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는 그렇죠.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미국의 전력, 군사 전력이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면서 항공모함이 누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누비는 게 있죠. 전 세계의 뭐가? 경제, 부대, 경제 전략 함대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미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글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이런 이 경제 전함들이 전 세계의 그 각각 요소마다 그 기지에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경제 기지 그 요충지를 미국에게 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가장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또는 뭐 어떤 그 주력 기업 그 자체가 북한 땅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누빌 수 있게끔 경제 영토를 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군사적인 조치 못지않게 굉장히 중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북한 땅이 거의 중국에 의해서 저게 되었죠. 그죠? 중국에게 그 기업 활동을 허용했잖아요. 그죠? 한 70% 뭐까지 뭐 이렇게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계는 군사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전쟁 와중에서 미국에게 큰 어떤 선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의미가 있고 아마 북미 회담에서 이러한 그 제안을 아마 미국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요지는 그겁니다. 북한 체제가 안정만 된다면라는 얘기예요. 그것의 배경에는 안정만 되면 북한은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수단으로서 핵무장을 했다라는 얘기고, 핵무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핵무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불안해서 도저히 무호해서 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었는데 핵무장을 완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중국의 양성 일탄이죠. 그죠? 중국의 그 과정, 덩소평이 밟았던 그 절차, 그 과정을 자신있게 지금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관점인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지금 북미 회담이라든지 등등 전 세계를 향해서 쉽게 해서 가장 큰 그들의 얘기로, 그들의 표현대로 통큰 변혁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지금의 현재 흐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비핵화가 만약에 성공하려면은 가장 이 문제의 핵심 요지인 체제 안정인데, 그 체제 안정을 보장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체제 안정을 받아내야 되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가 안정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일 텐데, 그 논리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 조건과 그것을 미국이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제시해야 되거든요. 뭐 사국에 의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뭐 등등에 의해서 그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든다면은 주변 열강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의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이지조선의 그 마지막 말기에 한말에 대한민국의 그 이지조선 말기에 이 한반도가 어떻게 서구 또는 열강들에 의해서 농락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죠. 자체 스스로 한반도 이 자체 이 민족들이 만드는 그 국가가 강성하고 힘이 있는 어떤 자주 독립 능력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외국의 사강이라든지 뭐 열강들에 의해 가지고 그 체제가 절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뭡니까? 체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얘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얘기인 요지는,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그냥 놔둬야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북한의 핵을 놔두면은 대한민국은 이쪽 남쪽은 북한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갑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한 모순이잖아요. 그죠? 이 모순 때문에 핵 무장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이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지라고 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남북 간의 이 관계, 이 비균형,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얘기죠. 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핵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남한을 향해서 공격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북한의 핵이 서울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흔히 얘기해서 보수 그 군사 전략가들의 얘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할 것이다. 이건 사실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핵은 솔직히 말해서 남북한의 전쟁에 있어서는, 남과 북의 전쟁에 있어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핵이 정치적으로 이 북한이 핵이 있다라는 이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북한의 핵이 있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고, 또는 한반도의 어떤 뭡니까? 외부 열관으로 남북한의 관계에서는 아무 설모가 없지만은 대내외적인 어떤 관계에서 그 힘과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공로, 그 핵이 가지는 그 위상, 정치적인 그 힘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은 김일성 흔히 쉽게 해서 그 백두혈통이 일으켰는 대성과, 핵무장이라고 하는 그 대성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남한이, 이 대한민국 5천만이 북한으로 종속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또 그 북한의 그 3대 정권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정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남북한 통일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그들의
역사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설사 핵무장의 핵 비핵화에 실패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한반도에서 비핵화 실패라는 그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 필연을 얘기하는 자들의 얘기는 잘못됐습니다. 분명하게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북한이 핵 비핵화에 북한이 그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라. 왜 길이 있는가? 그 얘기 요지는 이거죠. 남북한 또는 이 정권이 성립되고 여기에서 저게 어떤 정부가 출연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국민 5천만과 북한의 2천만, 이 7천만이라고 그러는 이 인민의 힘, 국민의 힘이 그 정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북한의 핵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힘이라고 그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경제 시스템 뭐 등등 다양한 어떤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결정되는 건데 이것이 여기서 바꿔 얘기하자면은 뭐 흔히 얘기해서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정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핵을 가진 자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라는 얘기로 비약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민심이 정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국민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한민국도 당연히 핵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 상호 남과 북이 남과 북이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화가 유지될 수밖에. 가장 좋은 수단,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핵을 보유하는 것인데, 그죠? 남과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 못 하잖아요. 쉬운 논리로. 자, 그렇다면은, 서로 민심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체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뭐, 경쟁에서 이제 협력관계에서 이게 발전되어서 하나의 나라로 이제 통합된 역사적인 그 흐름을 거쳐서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뭐 비핵화를 선언한다 이렇게 뭐 이 텃세에 걸려 가지고 그 이 핵무장 남한의 핵무장은 뭐 입에 오르내리가 조금 지금 곤란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핵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는 벽에다 붙여놓고 그것이 종이 호랑이가 산신령이 되어서 뭐 어느 정권을 보호해 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종이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남북한은 그 민심을 얻는 쪽에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지금 비핵화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과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뭐 북한의 뭐 김정은이가 뭐 항복 선언을 하고 나왔다든지 지금 현재 김정일을 더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지금 얘기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반도에 그 심각한 전쟁 상황이 있었잖아요.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랬죠. 2018년에 4월 달에 그 뭐 예언하신다는 분 뭐 많더라고요. 4월 달에 전쟁 미국이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왜? 무술년이니까 병진년이잖아요. 그죠? 진술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폭격설까지 들었고 뭐 어떻든 미국의 공격이 바로 임박했다고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북미 회담은 머지않아서 결렬될 거니까 결렬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포격이 시작될 거라고 그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 인터넷 방송 그 전부 방송이 지금 있습니다.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좀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전에 처음에 이 얘기를 했죠. 북한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항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위해서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들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두 개의 이유는 있다.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고 하나는 이 밥에 고깃국을 인민들에게 배불리게 먹이게 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인민의 풍요를 위해서 핵무장이 필요하다.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체제 안정이고 체제 안정이 돼야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 체제 안정의 시기에 돌아와 있으니까 체제 안정의 시기에 지금 왔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협상에 나서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파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따라서 이 협상이 결렬된다 할지라도 북한이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라는 것을 북한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관점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또는 뭐 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협상이 결렬될 거고 결렬되고 나면 이 한반도에 북폭이 시작될 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는 얘기. 따라서 북한이 핵 무장을 했다는 그 자체 사실은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인계철선이 끊어진 걸 의미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평화라고 그러는 이 시점을 평화의 어떤 이 방향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이 선언이라고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자체 현실은 어제 북미 남북 정상회담 이 자체를 인정은 하되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가, 어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국민들은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김정은이가 왜 저런 지금 행동을 할까? 이상하다.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상을 제대로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를 잘 해야 되죠. 그 유튜브에 이상하게 국민들을 오도시키는 자들 굉장히 많은데 그 잘못된 시각이에요. 왜 잘못된 시각이냐? 시간이 흘러보면 알 겁니다. 내 얘기가 맞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 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들여다킬 거라고 나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지금 들여다켰잖아요. 들여다켰지만은 내 얘기가 옳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은 북한이 빈깡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내려와서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린단 말이죠. 왜 저러지? 왜 저러긴 왜 저래요? 그거 당연한 거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이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말 맞다나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총 역량을 대해서 그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준비를 해온 결과 결실을 지금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미국이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현재의 상황에 이 상황 다시 말해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북핵 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만 해결하겠다고 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몰려 있죠.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어떠하든 간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북한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결론을 내려 달라라는 얘기죠. 결론을 내려 달라. 그럼 우리한테 그 결론을 북한한테 그 자체를 뭐 비핵화를 하라 안 하라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체제 안정하에서 북한을 자기 인민들을 배불리 멀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걸어왔는데 이 과정을 다시 되돌리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묻고 있어요. 묻고 있더라니. 그 해답을 트럼프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주지 않는다면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고 말 맞다나 북한은 미국의 그 경제 군함 대함대들을 북한에 상륙시킬 수 있는 당근을 김정은이가 던지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국이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지금 뭐였던 그것이 김정은이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확한 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그 CIA 국장이 트럼프와 담판을 했을 때 둘이가 합이 잘 맞았다. 당신같이 그렇게 이 통큰 말하면 이 뜻이 잘 맞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김정은이가 폼페이오 CIA 국장에게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뭐가 있을까요? 폼페이오 국장과 그 회담을 할 때에 김정은이가 항복을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항복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만약에 항복을 했다면 김정은이가 어제 정상회담에서 내려왔을 때 그 표정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 회담의 흐름이 대충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대충 우리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딱 위기 상황은 오겠죠. 한 내년 19년, 18년, 한 20년이나 21년 사이에 위기 상황이 극단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약간 오겠습니다만 결국은 타협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나는 이 비핵화 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임기 안에 이 문제는 아마 합의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합의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등등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흔히 얘기해서 그 보수들이 얘기하는 그 다시 말해서 2017년에 그렇게 한반도의 상황을 격화시켰던 그 세력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실망스럽겠지만은 한반도는 결국 종국적으로 평화 체제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죠. 만들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본인은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도 더 됐죠. 10년도 더 됐습니다. 한 14, 15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부터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미친 어떤 이상한 놈이 헛소리 한다라고 정도로 뭐 그 정도 수준이었죠. 워낙 대한민국에 잘난 사람이 똑똑하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목소리에서 다 뒤집어졌죠. 덮어졌죠. 그러나 시간은 흘러 지금 현 순간에서
나는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옳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라는 얘기죠. 예, 오늘은 임재원 TV,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그 따르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